10월 27일 수요일,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님과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힘차게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는 또 빨간불을 켜주다가 오늘은 또 파란불이에요. 네. 오늘 증시 코스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증시 코스 상황은 파3홀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시장이 올라가든 빠지든 파3홀로 진단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3홀이라는 건 그만큼 지금 시장 대응을 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오늘은 지수가 좀 빠지고 있어요. 어저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이 제법 가뿐하게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오늘은 좀 되눌려 있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죠.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우려가 다시 좀 고조가 되고 있고, 유가가 지금 배럴당 84달러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에너지 공급난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제 공급망 왜곡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좀 시장의 악재성 이슈로 대두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특히 미국 시장이 지금 너무나도 견조하다라는 거, 그리고 국내 증시는 단기 저점을 확인했다라는 차원에서 오늘은 일부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사실상 원달러 한 줄도 지금 1160원대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이 언젠가는 분명히 또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지수는 빠지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파3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주식을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엔터, 컨텐츠, 메타버스, 게임, 이런 업종들이 정말 강하잖아요.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계속 조정을 받으면서 쉬고 있는 구간이 나오니까 또 다른 이제 대안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라든지 엔터, 컨텐츠, 메타버스, 게임, 이런 업종들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 지금 시장을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가는 종목이 더 간다. 저는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거든요. 바닥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도 좋은데요. 사실상 지금 시장 흐름과 상관없이 추세가 이미 잡혀있는 종목들, 시장 트렌드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 너무 강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해가지고 기다리는 그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오히려 가는 종목들이 훨씬 더 탄력적으로 잘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의 트렌드 중심에 있는 종목들 쪽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들이 앞으로도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또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이전 라운딩에서 김프로님이 소개했던 종목들 살펴보는 리뷰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10월 19일에 편입하신 펜 엔터테인먼트부터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또 빨간불을 켜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같은 약세장의 펜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5%가 넘게 지금 강세 흐름인데요. 일단 이 종목은 이글 종목으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님 이글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네, 펜 엔터테인먼트를 지난 이제 10월 18일 날 매수했잖아요. 제가 이제 그 당시 때 컨텐츠나 엔터 종목들, 특히나 이제는 뭐 덱스터라든지 뮤직 스튜디오 제가 리뷰를 안 해드리잖아요. 정말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덱스터도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20%가 넘게 또 급등을 하고 있고, 덱스터가 가니까 시총이 지금 1조가 넘어가고 있는 뮤직 스튜디오도 오늘 10%가 넘게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엔터, 컨텐츠, 특히나 이 VFX에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며칠 전에 이 지리산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리면서, 야, 그만큼 우리 이제 컨텐츠를 소비하는 시청자들,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정말 높아졌다. 지리산이 이 CG 때문에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걸 보면 그만큼 이 VFX 기술, 특수효과 만드는 기업들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덱스터랑 뮤직 스튜디오 강력 매수 의견을 좀 드렸었잖아요. 오늘 지금 22% 덱스터가 급등하고 있고, 뮤직이 11% 급등하고 있고, 뉴라는 종목도 자회사로 이제 VFX 회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뉴라는 기업도 오늘 한 4에서 5% 정도 지금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더불어서 오늘 조정받았던 컨텐츠 종목들이 죄다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엔터, 컨텐츠, 미디어 종목들 많이 말씀드리면서 순환매 주기가 빨리 돌아오는 종목을 사놓으면 다소 고점에서 매수해가지고 좀 물린다라고 하더라도 차례가 금방 돌아오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컨텐츠 종목들이 조정받고 나서 오늘 다시 튀어 올라가고 있잖아요. 펜 엔터테인먼트처럼 이렇게 후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바닥권에서 공략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일주일여 만에 지금 오늘 고가 대비하면 거의 20% 가까이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대장주들이 치고 올라가는 흐름을 이용해서 후속주들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좀 남아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펜 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해서는 이글로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요, 바로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현재 결과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자이언트 스텝은 홀인원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홀인원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이 종목도 제가 최근에 정말 지겹도록 많이 언급드렸던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 자이언트 스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리뷰를 해드리는 거고, 자이언트 스텝이 수익률이 한 40%를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자이언트 스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우실까봐 제가 계속해서 후속주를 찾아드렸잖아요. 지난 월요일 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맥스란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맥스도 오늘 한 8% 넘게 급등을 하면서 월요일 날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거래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일, 3일 정도 지금 지난 건데 무려 12% 정도 지금 수익이 기록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알체라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에 4만 원 근처까지 또 올라가면서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17%가 넘는 지금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도 수급이 계속 확산되면서 후속주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공략하시라는 말씀이고,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는 종목들이 더 간다라는 게 바로 이런 흐름이거든요. 대장주가 치고 올라가면 워낙 이제 시장의 핫한 테마이기 때문에 나머지 후속주들이 계속해서 따라 올라가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언급드리지 않은 종목이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정말 대부분의 종목들을 다 소개해드렸는데, 그 와중에 또 제가 남아있는 종목 하나 오늘 또 준비를 좀 해왔으니까 잠시 후에 원샷 홀인원 종목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이언트 스텝은 홀인원 종목으로 도와주셨고요. 또 앞으로 어떤 후속주가 있을지 잠시 후에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김프로님의 멋진 퍼팅 실력 감상해봤고요. 현재 같이 라운딩을 돌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도 잘 가고 있는지 상담 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청자분들이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문자 보내주셨을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43님입니다. 일진 다이아 45,000원, 20%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일단 일진 다이아는 버디 종목으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버디입니다. 보유하세요. 사실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자회사,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상장이 되면서 원래 그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던 모회사의 주가가 좀 빠지는 케이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되고 나서 SK 케미칼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빠졌고요. 일진 다이아도 자회사인 일진 하이솔루스가 상장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주가는 많이 좀 조정을 받아버렸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진 다이아가 이 다이아 공업용 다이아를 만드는 기업인데 본업보다는 자회사의 가치 때문에 주목을 더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정작 자회사가 시장에 상장이 돼버리고 나면 그런 희소성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모회사들의 주가가 좀 빠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진 다이아는 본업만 놓고 보더라도 이 공업용 다이아 시장에서 거의 과점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실적도 꾸준하게 안정적인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는 좀 과도하게 빠졌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조금 들거든요. 그리고 자회사 일진 하이솔루스의 지분 가치를 또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진 다이아는 일단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버디 의견 드리면서 보유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1차적으로 기술적인 반등 목표치를 한 43,000원 정도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진 다이아와 관련해서는 주가가 조금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실적이 좋기 때문에 보유하시라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77님, KT 32,536원에 45%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네. 타이밍 물어보신 것 같아요. 이미 본인이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걸 지금 알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KT라는 종목은 더블 보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더블 보기입니다. 매도 서두르세요. 네, 손실이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런 이제 KT 같은 이 종목을 들고 오랫동안 뭐 시간과의 싸움을 하시는 것보다는 매도를 해가지고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뭐 엔터 컨텐츠 미디어 종목들, 그리고 이제 지금 다시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 혹은 조정받은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매수해 놓는 게 훨씬 더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좋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굳이 무조건 나는 통신주를 좀 하고 싶다 하시면은 차라리 KT를 매도하고 SK텔레콤을 좀 보시라는 대안주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KT는 며칠 전에 전국적으로 통신 라우터 문제 때문에 그 통신망이 단절되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피해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 피해 보상 금액이 또 천문학적인 금액을 보상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악재도 좀 부각이 됐겠다. 주가가 워낙 좀 무겁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라서 매도를 좀 하시고 교체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T와 관련해서는 손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좀 매도를 서두르시고 이 종목 교체를 하시라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또 통신업과 관련해서는 SK텔레콤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샵 2034로 보내주세요. 우리 김프로님께서 네.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라운딩의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바로 원샷 홀인원 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 바로 네.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네, 41,200원의 바이브 컴퍼니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세 주가가 또 한 2, 3% 정도 올라와 버렸는데요. 이제 정말 메타버스 관련된 수혜주들 중에 남아있는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 VFX와 관련된 종목으로 덱스터, 위직 스튜디오, 그리고 NEW, 뉴 이런 종목들 지금 다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이언트 스텝, 맥스트, 알체라 웬만한 종목들은 지금 다 튀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후속주로 소개해드리는 이 메타버스 관련된 또 다른 수혜주 바이브 컴퍼니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좀 눈여겨보실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최근에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이유는 ETF가 상장되면서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ETF를 거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ETF에 편입되어 있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굳이 메타버스가 아니더라도 엔터주라든지 미디어 관련된 종목들, 컨텐츠 종목들도 대부분 메타버스 ETF에 편입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이 바이브 컴퍼니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내에 이제 출시되어 있는 ETF 중에 하나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바이브 컴퍼니는 이제 다음에서 이제 인큐베이팅 기업으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다음 소프트로 이제 회사가 창립이 됐다가 사명이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바이브 컴퍼니로 변경이 된 그런 기업이고요. 작년 10월 달에 이제 신규 상장된 종목이고 딱 1년 전도 이제 상장되고 나서 1년 정도 시간이 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오버행과 관련된 물량들, 1년짜리 보호해수 물량들도 대부분 다 이제 소화가 되면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덱스터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하니까 바이브 컴퍼니들 바닥권에서 이제 턴어라운드가 좀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라든지 빅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이제 구사하는 기업이고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단어도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이제 일반적인 용어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이 디지털 트윈은 뭐냐면 현실 세계에 있는 걸 그대로 가상현실로 옮겨놓는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걸 어디다가 활용을 하느냐? 우리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컨텐츠나 게임 이런 쪽에서도 이제 쓸 수가 있겠지만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신도시를 하나 건설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도로를 몇 개를 깔아야 될까? 이거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지금 현실에 있는 도시의 지형지물 그대로 놔두고 도로를 2차선을 깔았을 때 4차선을 깔았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를 시뮬레이팅을 해보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디지털 트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찌 보면 이 메타버스보다도 조금 더 확장성을 가진 그런 개념이 바로 디지털 트윈이다.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수혜주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국내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바로 바이브 컴퍼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희소성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이제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소위 말해서 이제 나라장터 구축하는 사업을 수주를 해가지고 실제로 디지털 트윈을 사업화 시키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요 회사의 이제 2대 주주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카카오거든요. 카카오가 바이브 컴퍼니의 지분 9.27%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네이버라든지 네이버는 지금 제페토를 위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카카오는 바로 이 바이브 컴퍼니를 위주로 메타버스라든지 디지털 트윈 시장에 이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혜주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제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41,2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45,000원으로 제가 원래는 원고를 넘겨드렸는데 요거 조금 수정해가지고요. 주가가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46,000원으로 목표가 수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 손절 가격은 그대로 36,000원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으로는요, 메타버스 수혜주로 바이브 컴퍼니 소개해 주셨습니다. 디지털 트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좀 희소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원샷 홀인원 종목 바로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7,400원에 다날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에 지금 하락하는 종목들이 꽤 많거든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하락 종목 숫자가 좀 많은데 다날도 오늘은 한 1, 2% 정도 지금 약세 흐름이 좀 진행 중이에요. 다만 조정을 이용해서 좀 매수할 수 있을 만한 확실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다날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요즘에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들 흐름이 썩 좋진 않아요. PG사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NHN 한국사이버결제라든지 KG 이니시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 않은데 다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PG 전자결제 대행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휴대폰 결제 시장에서는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다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은 이 전자결제 PG 쪽과 관련해서 다날을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라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가상화폐, 암호화폐, 뭐 블록체인, NFT 이런 것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을 많이 좀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다날이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즘에 게임주들이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위메이드 차트 한번 열어보시면 정말 아찔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 시총이 지금 5조가 넘는 종목인데 오늘 또다시 오전장에 뭐 7%, 8% 가까이 또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게임주들이 특히나 요즘에는 가상화폐 또는 NFT 이런 내용들과 좀 맞물리면서 새로운 융복합 컨텐츠를 만들어낸다는 기대감으로 많이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날도 마찬가지로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들이 이쪽에서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들을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날 핀테크라고 하는 다날의 자회사가요. 최근에 이제 개발한 페이코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페이코인 앱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비트코인 금융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이제 전해지면서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을 때는 다날의 주가도 바닥권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급등을 한번 하기도 했었고요. 또 다른 자회사 이제 제프라고 하는 자회사를 또 보유하고 있는데 이 자회사가 바로 이제 메타버스 기반의 가상자산 재테크 플랫폼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올해 이제 12월 달, 올해가 가기 전에 베타 서비스를 이제 오픈을 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이 보도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다날은 본업인 PG 사업, 사실 이 PG 사업도 요즘에 계속 성장세가 좀 커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요즘에 온라인 모바일로 결제하는 비중이 워낙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PG 사업도 안정적인 이제 성장세가 구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들이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이런 새로운 사업을 계속해서 이제 발굴해내고 있다라는 거. 지금 어쨌든 시장에서 가장 좀 두각을 받고 있는 시장에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핫한 섹터이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된 이슈 속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마디로 얘기해보면 PG, 페이코인 메타버스 기반의 가상자산 플랫폼. 여기 보시면 이제 페이코인 이제 사업 모델이 정리가 좀 되어 있는데요. 이 페이코인 사업 모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쪽으로 이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주가는 바닥에서 1차적으로 강하게 한번 슈팅이 올라왔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금 눌림목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눌림목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재공략을 하는 시점으로 딱 생각을 해보시면서 7,400원 근처에서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7,400원. 트레이딩 관점으로 1차 목표 가격은 8,600원 정도로 1차 목표 가격을 제시를 한번 해드려 보고요. 손절 가격은 6,700원, 딱 마이너스 10% 정도만 딱 손절 가격으로 잡아놓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은요, 다날이었습니다. 최근 가상화폐와 NFT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매수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